지난 8일 서비스를 중단한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진주시의 배달앱 운영업체 관리와 가맹점주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 서포면 인근 해역엔 그물을 쳤다 하면 해어구 쓰레기가 걸려 나오는 공포의 구간이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한 해양보건 환경단체가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수십 년 묵은 이런 쓰레기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요리사들의 창의적인 발상과 숨은 노력을 조명하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 대회를 열어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지난해 진주에 들어선 국립저작권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아 학술 행사와 기획 전시를 마련해 갈수록 중요해지는 저작권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민화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작품전이 사천에 찾았습니다. 청년 여류 작가들이 마련한 단체전과 블랙 코미디 연극도 서부 경남 문화가를 수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의 운영 적자 문제부터 미흡했던 진주시와 업체의 대응에 대해 서경방송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2일 열린 진주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최근 운영을 종료한 배달의 진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의원들은 진주시의 업체 관리와 가맹점주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진주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3년간 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업체는 앱 운영으로 매년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당장 지난 10월 한 달만 보더라도 배달의 진주 가맹점당 평균 주문 건수는 6.5회, 매출액은 17만 원에 그쳤습니다. 22일 열린 제261회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진주시의 관리 소홀히 빚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달앱 업체의 내부 현황조차 제대로 몰랐을 뿐더러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거나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앱 활성화 의지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진주시는 과도한 예산 투입이 예상됐고 그럴 경우 다른 대형 민간 배달앱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됐다며 해명했지만 진주시에서 배달앱 시장에 더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다른 민간 배달앱에서 대형 민간 배달앱에서 진주시에다가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단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 등도 있었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동백통이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동백통이 그래서 시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단으로 줍니다. 시에서 재단으로 줘가 재단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가맹점주 재산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없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재 앱 운영 중단으로 가맹점주가 정산받지 못한 돈은 진주시 추산 2억 300만 원. 오는 30일까지 미정산될 경우 가맹점주는 업체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해가지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분들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진주시에서. 진주시는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공공배달앱 재추진 계획은 아직 없으며 올해 앱 홍보 예산 중 잔여액을 진주 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에서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이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민간 기업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바다숲 프로젝트인데요. 서포면 인근 해역에는 해마다 그물이 걸려 공포의 구간으로 불렸던 곳이 있는데 마침내 수십 년 묵은 쓰레기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서포면 중촌항에서 해양환경단체와 잠수사, 어촌계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해역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어구더미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어철에는 유자망 손실이고 이제 가을, 겨울에는 이제 낙지 준합 하는데 준합 같은 경우는 밑에 다 걸리기 때문에 어구 손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촌항과 맞은편 대포항 사이에는 어민들에게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물을 쳤다 하면 걸리는 곳인데 어민들이 파악한 곳은 4-5곳에 이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다 민간기업의 후원으로 환경단체와 사천시가 협력해 제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이 까다로워 인양 준비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천 이 해양이 바닥이 뻘이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뻘이 올라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이제 잠수사분들이 손으로 더듬어서 이 유실물들을 찾고 포인트를 찾고 밧줄을 매는 작업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탐사 결과 3곳은 폐어구로 쌓여 있고 한 곳은 어선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위해 정화선이 투입됐습니다. 밧줄을 끌어올릴 때마다 시커먼 폐어구 뭉치가 올라옵니다. 그물 형태와 상태를 봤을 때 20년가량 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뻘을 씻어내자 전어 그물에서 문어잡이 단지까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납이 달린 그물도 확인됐습니다. 이게 뭉치게 될 때는 뭔가가 이렇게 하나 서가 있어야 물살에 떠가다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따치 있잖아요. 따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 걸리고 또 걸리고 이렇게 되는. 이날 가장 어려운 작업은 침몰어선 인양 작업이었습니다. 크레인 작업이 어렵자 잠수사가 투입됐습니다. 그물 뭉치 안으로 부서진 선체 일부와 닻이 보입니다. 쓰레기를 만선한 배가 중촌항에 들어오자 어민들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원인을 제거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적지 쓰레물이나 유실물이 더 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민의 수건 사업이 해결돼서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이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해양 정화 작업은 서포면 진도섬 일대 쓰레기 수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자체와 어민이 함께 나서면서 해양 정화 활동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요즘 방송가는 그야말로 요리 경연 프로그램 전성시대입니다. 쿡방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대중들 사이 요리 콘텐츠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남해군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소스를 머금은 스테이크에 곁들여진 유자와 고사리, 그리고 단호박까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남해를 한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감칠맛이 일품인 남해 멸치 육수를 끓여낸 돼지국엔 오래전 남해 마을 주민들이 가마솥 한가득 끓여 나눠 먹던 정이 담겨 있습니다. 22일 남해 창생 플랫폼 공유주방에서 열린 요리 경연대회 출품작들입니다.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련한 이번 대회엔 총 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요리 경연대회는 남해의 잊힌 맛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새롭게 뜨는 맛을 퓨전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우수한 식재료를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참가자들은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전통시장과 지역 식자재점을 분주히 누빕니다. 제철 식재료랑 남해 특산물인 유자랑 마늘 이용한 유자, 마늘, 관자랑 이제 뒷셀이라고 버섯과 가지구이 요리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사연과 경험을 음식 안에 녹여낼 참가자들의 얼굴에선 제법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마지막 접시라는 요리명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음식점을 할 때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요리인데 아직 출시를 못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회의 심사는 스타 셰프들과 주민평가위원회 합산평가로 이뤄질 예정. 지역성과 상품성, 독창성까지 살펴보겠다며 날카로운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상품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냐, 대중성, 그리고 맛,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소고기와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져 볶아지는 돼지고기 냄새는 심사위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요리들이 선보이고 음식에 담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른 마을에는 가서 이런 걸 하는 걸 못 봤는데 저희 집에서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마을 분들 갈라 먹는 거. 시식을 마친 심사위원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쉽게 만들 수도 있겠고 약간 대중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날 우리가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렇게 손님들 접대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육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멸치 육수를 썼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화시키기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요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프로그램 기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진주에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저작권 박물관이 개관하기도 했는데요. 개관 1주년을 맞아 학술 행사와 기획 전시 등 다양한 내용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저작권의 가치를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국립저작권박물관.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박물관이 어느덧 개관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주년을 기념해 창작과 공유, 그리고 확장이라는 주제로 학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역사와 쟁점, 박물관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과제 등이 다뤄졌는데 진주에 있는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저작권 특화도시의 가치를 더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그 권리 자체만 동떨어져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제 기술과 그것을 둘러싼 시장에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저작권의 역사를 굉장히 좁게 해석했는데 조금 넓게 갔으면 좋겠다. 저작권 박물관은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진주를 저작권 특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을 진주시와 좀 세웠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저작권 산업과 지역 발전의 시너지 창출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학술 행사에서는 경상국립대에서 관련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콜로키움에서 다뤄진 각종 제언을 통해 더 발전될 박물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강의를 또 들어보니까 원래는 박물관이 되게 그냥 이론적이고 조금 딱딱한 분위기로 많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저작권은 모든 사람한테 관심을 주기 위해서 체험형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했습니다. 한편 박물관에서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기획 전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의 제기는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이의 제기를 통해 발전되어온 저작권의 역사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내가 만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허락 없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창작자들에 대해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했고 또 이용자들 역시 이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그 이용자들의 권리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그런 양쪽 창작자의 목소리, 이용자의 목소리를 함께 담고자 개관 1주년을 맞은 국립저작권박물관의 제1회 기획전시 이의 제기는 내년 5월까지 국립저작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민화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시킨 작품전이 사천을 찾았습니다. 청년 여류 작가들이 각각 마련한 단체전과 블랙 코미디 연극도 놓치기 아쉬운데요. 서부 경남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탁자 위로 어항과 고양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나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날개 달린 고양이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고양이와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현대적 감각의 민화로 다른 작품에서도 작가만의 시그니처인 고양이 캐릭터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상상력이 가미된 민화뿐만 아니라 호랑이, 모란 등을 소재로 한 전통 민화들도 함께 마련돼 비교 감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 전통을 모르면 사실 민화라는 게 장작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또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내 고양이도 조금 그려줬으면 막 그래서 그때부터 고양이를. 김미경 개인전 민화의 이상은 사천 니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반기는 듯한 작품. 트리 곳곳에 반짝이는 전구와 리본, 귀여운 하모 장식 등이 눈에 띕니다. 카드 게임을 즐기는 새 친구와 서커스에서 볼 법한 광대 등은 조각상으로 표현돼 존재감을 뽐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색깔의 빛을 화면 위에 표현한 그림까지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마련한 위로의 미술관 인사이트 190은 오는 30일까지 진주문화제작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극단 현장이
연극 개는 물지 않는다를 선보입니다.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 주인공이 거액의 사례금이 걸린 의뢰를 받아 위장 취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는 이번 작품. 물질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공연은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아트홀에서 유료로 열립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푸른색 문양들, 무늬와 더듬이, 몽환적인 색채 등으로 나비의 특징과 이미지를 표현한 겁니다. 희고 푸른 색감, 여백을 활용해 휴식의 순간을 그린 그림부터 둥글고 각진 기호나 도형들을 감각적으로 배치한 작품까지 전시작 하나하나에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묻어납니다. 제40회 진주 여류작가회전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앞서 서경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는 사천 축동 일반산단의 아스콘 공장과 관련해 진주 정촌면 주민들이 공장 건립 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촌면 주민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아스콘 공장은 카드뮴과 니켈,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데다 공장 부지 반경 2km 안에 마을과 학교, 서부경남 공공병원 예정지가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업체 측이 향후 모종의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할 것에 대비해 공장 건립 반대 서명운동과 지속적인 감시, 지역 정치인에 대한 민원 해결 요구, 필요시 현장 투쟁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함양군이 총 6,81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30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군은 민생과제와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규모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36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 1,221억 원, 환경과 일반 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최대 7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함양군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산청군이 산청읍 농협중앙회 앞 사거리에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 조성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산청경찰서,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등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렸습니다. 또 금연 안내 리플릿과 홍보 물품 제공,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점검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동군 보건소가 지난 20일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설계 공모 내용과 지침을 분석하고 보건소 건물의 내외부와 공모 대상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설계업체 12개소는 약 한 달간 설계작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천시가 용강동 제1중학교 동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폭 8m, 총길이 115m로 학교 인근 및 아파트 지역 도로망 확축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남해군이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과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남해군 수산물을 알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남해군 수산식품업체 적극 발굴과 온라인 판매를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 등입니다. 군은 지역 수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맑은 하늘 보이며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클 뿐더러 오전에는 영하권 날씨를 보여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맑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0도, 함양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도, 부산 6도로 출발해 세종의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54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29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흐린 하늘 보이다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개정 사항을 숙지하여 차량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